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을 이제 대략 순서, 제일 앞에 순서 한번 봐볼까요? 예. 제일 앞에서부터 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네, 4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죠. 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안내 그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시험명이 있고 수행 업무. 그래서 이제 수행 업무는 특수 장소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 그리고 자위소방대 조직,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아니면 교육 실시, 이제 건물 및 기타 시설의 방화 시설물 점검 및 보수,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 시 초기 진화, 대피 유도, 이제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그거죠. 소방안전관리자가. 3번에 이제 응시 자격. 그러면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번은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오른쪽에 3번 봐보면 소방본부나 서에서 1년 이상. 그 다음에 4번은 의용소방대원이 3년 이상. 5번은 군부대, 이제 이런 곳에서 의무소방대, 여기는 1년 이상. 6번에 이온물안전관리법에서 자체 소방대 3년 이상. 예, 대략적으로 우선 보고요. 7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경호, 이제 이런 거 2년 이상. 경찰 공무원은 3년 이상. 그 다음에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래서 강습교육을 받으면 시험 볼 수 있다 그거죠. 예, 10번에 공공기관에서 강습교육. 예, 11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특급 1급, 2급, 상급에서 3년 이상 근무. 12번은 상급에서 2년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넘겨보면 시험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이제 시험 일정을 계획하고, 시험 과목이 1과목이 소방관계법령, 소방학 개론, 화기 취급 감독, 이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 과목은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평가, 그리고 소방계획 수립,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 훈련, 화재 대응, 피난, 이런 관계된 과목들이, 내용들이 이 과목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시험 방법하고 시간. 그래서 객관식의 한 문제가 4점에서 50문항, 과목별 25문항. 그래서 한 과목 이제 100점 만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면 될 것 같고, 50문항인데 1시간. 그러면 두 과목 한꺼번에 이제 1시간 준다 그 말이네요. 예, 그렇죠.
합격자 결정은 40점에 70점. 이제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넘겨보면, 접수 방법, 이제 안전호 사이트에서 접수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한국소방안전원 시도 지부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응시자 유의사항은, 응시표, 신분증,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답안 카드에 이제 틀리게 작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정액 6번에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다. 그 7번에 통신 장비 휴대할 수 없다. 8번에 시험 문제지하고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9번에 뭐 부정행위 하면 안 되고, 10번에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11번은 뭐 흡연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시험 목차가, 책의 목차가 나오고, 파트 1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그래서 1번에 제도가 있고, 2번은 선임, 그래서 선임 대상물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고, 보조자 선임 대상 자격이 있고,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이 있고, 이제 챕터 3에서는 이제 교육.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아니면 보조자 강습 교육이 있고, 이제 2번은 시험이고, 3번은 실무 교육이고, 4번은 선임하고 업무가 있고, 5번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 이게 있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소방학 개론. 그래서 이제 챕터 1에 화재 발생 현황, 개요하고 화재 현황, 발화 요인별 분석. 챕터 2에서는 연소 이론, 연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연소의 분류, 연소의 기본 용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챕터 3에서는 연소 생성물, 그래서 연소 생성물, 그 다음에 불꽃, 열에 의한 화상, 연기, 연기의 유동, 연기의 제어 방식, 열 전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챕터 4에서 화재 이론, 화재의 개요, 화재의 분류, 건물 화재의 성상, 목조 건축물의 화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챕터 5에서는 이제 소화 이론, 소화, 그리고 소화약제에 따른 소화 효과, 포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이제 옛날 말로 청정 소화약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고,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파트 3에서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챕터 1의 소화설비,
소화기구가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설비. 챕터 2에서는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넘겨보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런 것들이 경보 설비다. 챕터 3에서는 피난 설비. 그래서 이제 피난 다음에 구조라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피난 구조 설비,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 등 설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소방관계 법령, 챕터 1에 이제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벌칙,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챕터 2에서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법의 목적, 용어, 소방시설의 종류, 특정 소방 대상물,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 면제, 예외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임시 소방시설, 방역,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챕터 3에서는 이제 화재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특수 가연물, 화재 안전 조사,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넘겨보면 이제 파트 5의 건축 관계 법령, 챕터 1의 건축 관계 법령이 건축물의 방제 계획, 내화 구조, 방화 구조, 주요 구조부, 무창층, 지하층, 방화 구획, 방화문, 피난 계단, 옥외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피난 안전 구역, 건축물의 대피, 종합 방제실, 건축 내장 재력,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파트 6에는 화기 취급 감독, 챕터 1에 위험물 안전 관리, 위험물 안전 관리의 목적, 용어, 위험물의 분류,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챕터 2에서는 전기 안전관리,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 전기 화재의 예방 대책, 챕터 3에서는 가스 안전관리, 가스의 위험성, 연료가스의 특성, 가스 화재의 발생 원인, 예방 대책,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파트 7에서는 응급조치, 응급처치의 개념과 필요성, 화상, 일반적인 응급처치 요령. 파트 8에서는 소방계획의 수립, 소방계획의 수립,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화재 대응, 재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파트 9에서는 소방안전교육, 훈련.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 파트 10에서는 작동 기능 점검표 작성, 실습, 점검 실무. 그래서 기능이라는 말을 빼줘야 돼요. 바뀌었어요. 예. 작동 점검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능 될까요? 예. 몇 달 전에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작성 근거, 주요 내용, 점검표 구성, 점검 전에 준비사항, 자체 점검 보고서 작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11일에서는, 파트 11에서는 실전 모의고사가 3회까지.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제목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이제 봐보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챕터 1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요에서 소방 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로 화재 및 재난 시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2번은 수행 업무.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3번은 실시 기관명. 이제 한국소방안전원. 4번에 진로하고 전망. 그래서 전국에 약 32만 개소가 있고, 이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은 이제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대상물에서 아래 표에 있는데, 우선 4가지 대상물이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 그래서 이제 특급은 어떤 건물이냐, 이제 아파트인데 50층 이상, 아니면 높이가 200m 이상인 그런 아파트면 이제 특급 대상물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제외한 건축물은 이제 30층 이상, 높이로는 120m 이상이면 특급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건축물 해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거기서 모든이란 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인데 아파트는 아니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20만이었는데 10만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급은 이제 아파트는 30층에 120m, 아파트가 아닌 것은 11층 이상이면 1급, 그리고 이제 연면적으로는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급, 이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는 1000톤 이상이면 1급이고, 그래서
이제 특급하고 1급이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제외 장소가 지하구나 이연물 그리고 뭐 철강 그런 불연성 물품 그리고 동식물원은 이제 제외한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급 대상물이 이제 지하구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이제 특급이나 1급 아닌 것 중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2급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옥내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여기는 이상하게 말이 돼 있죠. 그래서 옥내라는 말은 그게 아니구나. 아래쪽에 나와 있구나. 공동주택, 그 다음에 보물이나 국보 그런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이제 이런 게 설치되면은 2급이다 그거예요. 예. 특급이나 1급이 아닌 것 중에서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면적이나 매층 그런 것은 없죠. 예. 예.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는 이제 100에서 1000톤 미만이면 2급. 그리고 제외하는 것은 호수릴 방식이면 제외한다 그런 뜻이고, 상급은 이제 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으면 상급으로 들어가요. 네, 물론 특급 1급, 2급이 아닌 것 중에서. 네. 네, 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호수릴은 뭐 어떤 게 호수릴 방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는 원래 이렇게 호수가 두꺼워요. 근데 호수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구경이 작아요. 예, 그런 걸 호수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수가 감겨 있는 그것을 호수릴, 우리가 낚시 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호수를 이렇게 호수를 가지고 가면 릴이 이제 풀리죠. 15m 그냥 당기는 거. 네네. 근데 15m 더 크죠. 이제 많이 감겨 있으니까 뭐 30m, 40m. 예, 예. 예, 그러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은 특급 1급, 2급, 3급, 2급 이외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어떤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래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국, 공립학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뭐 경찰서 그런 곳을 말하겠죠.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네, 자격 조건. 네, 그러면 이제 대상 물별. 네, 그래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이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단 제일 위에 소방기술사나 관리사라는 말은 소방시설관리사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 특급이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는 특급이 되려면 그 1급 건축물에서 이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1급, 2급, 3급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왼쪽은 자격증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이제 1급에서 7년 이상, 그리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소방 공무원은 특급이 되려면 20년, 7년, 3년, 1년, 그렇게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연물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뭐 2급이나 3급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기업활동 그쪽에 선임된 사람, 이것도 2급이나 3급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 시험 합격자. 그래서 이제 특급이나 1급이나 이제 합격하면, 자격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이제 표에서 봤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5번은 합격한 사람, 특급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래서 1번에 1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그래서 이제 이 경력 되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2번 있고, 보조자는 7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10년. 4번에, 뭐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3번에 1급,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이 나와 있고, 이제 4번은 2급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5번은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하고 자격. 그래서 1번 선임 대상.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러면 보조자를 둬야 된다. 그런 뜻이고, 연면적이 15,000제곱 이상인 그런 건물이면 또 보조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기숙사. 이제 기숙사라는 것을 소방에서는 공동주택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기숙사를 공동주택이라고 부른다고요. 소방에서는. 그래서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기숙사도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기숙사. 기숙사는 무조건 보조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의료시설, 이제 노이자 시설, 뭐 어린이집 그런 곳이 노이자 시설인데, 이제 수련시설, 뭐 청소년들이 뭐 수련하는 그런 시설, 이제 숙박시설, 그래서 뭐 호텔 그런 거, 이제 이런 곳에는 보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최소 선임 기준, 일단은 한 명은 있어야 되겠죠? 최소 한 명. 그런데 이제 더 필요하면은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니까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되죠.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보조자, 어떤 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지금 보조자를 말하고 있어요. 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말고 보조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조건 있고, 거기에다가 300세대 이상이면 보조자를 한 명 둬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니까 무조건 한 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 300세대 이상이니까 300세대부터 계산해서 이제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을 추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500세대다 그러면은 300세대부터 계산해서 300세대가 되려면 599세대까지가 300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300세대부터 599세대까지는 보조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600세대부터 또 300세대 플러스 하면은 899세대. 그 사이에 있으면은 한 명 더 추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조자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갈까요? 네. 그리고 연면적 15,000제곱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한 명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2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15,000에서 29,900 거기까지. 예. 그러면은 4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 29,000 거기까지는 한 명 있으면 되고, 이제 3만부터 44,000 얼마 거기까지는 한 명 추가하면 되고, 한번 봐보고 넘어가죠. 예. 그래서 15,000 제곱미터에 이제 이상이 되면은 한 명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2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상이니까는 한 명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15,000부터 해서 플러스 15,000이 안 됐죠. 3만에서 1 빼면 네. 29,900.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이다. 그러면 15,000에서 이제 플러스 15,000 하면 근데 이제 3만 아래인 29,999 제곱미터까지는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만부터 카운트해서 이제 44,999, 예, 여기까지는 2명이, 예. 그러면 5만이니까는 이제 45,000부터 이렇게 해서 59,999 여기까지는 3명이, 예. 그러니까는 5만이니까 3명 보조자를,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항상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답을 어떻게 빨리 내야 될지, 예. 15,000이 기준이니까 5만을 한번 나눠보죠. 예. 그러면은 3점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3분의 1이니까, 예. 그죠? 네. 3.33명이니까 4명이니까. 네. 5만 나누기 15,000 이렇게 하면 3.333. 예. 3.33. 예. 그러면 이제 답은 3명이니까, 예. 이 소수점은 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답이. 예. 그래서 계산해서 소수점 버려서 답으로 하면 이제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게 보조자를 아마 이런 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보조자 몇 명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자격이
이제 보조자는 이제 기본 소방안전관리자는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습 교육을 수료해도 할 수가 있고,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할 수가 있고, 보조자는. 그래서 보통은 강습 교육을 받고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1번은 이제 그런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 그래서 1번은 복합 건축물. 이제 복합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제 용도가 둘 이상인 것을 말해요. 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 위에 아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물. 2번에 지하가. 지하가는 뭐 지하상가 그런 곳을 말해요. 3번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제 그 외에 지정한 것, 이제 이런 것을 공동 소방안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 건축물하고 지하가하고 판매시설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것을 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